원밖에 안 하는 땅들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의 명동의 땅은 1억이었거든요. 그러면 1,000원짜리 사다가 들고 와서 서울 명동에다 딱 갖다 놓으면 얼마 됩니까? 1억이 되면 몇 배가 됩니까? 10만 배가 됩니다. 그런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바로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부동성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바로 뭐다? 부동성의 특성이고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가 이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데, 자, 이동이 불가능할 때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요 이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리적 위치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게 바로 추상적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하면은 여러분 재래시장 같은데 물건 사러 간다. 나 시장 간다? 그러면 시장에는 일정한 장소가 있죠.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자,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위치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있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있긴 있는데 그 시장이라는 게 일반 시장처럼 어떤 위치가 있다? 없습니다. 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데 쫙 모여서 어떤 사고 파는 데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 강남 부동산 시장이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동산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대상 부동산을 직접 조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상 부동산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자 내가 바쁘니까 그거 들고 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현장이란 말을 일본 말로는 임장이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임해서. 그래서 임장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들고 다니는 어떤 특정한 시장이 형성됐으면 부동산 중개업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 살려면 그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부동산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어떤 부동산이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초상적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이 필요합니다. 즉 이래서 부동산의 특성이 바로 중개업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의 특성입니다. 영속성의 특성이다라는 것은 자 부동산의 토지의 수명은 없다라는 특성이 바로 영속성입니다. 토지의 수명은 영속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자체가 어떤 땅, 사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자체는 1년 전에, 2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후손들이 계속 쓸 겁니다. 물론 자연 과학에서 따지게 되면 뭐 지구가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앞으로 몇 억 년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수명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토지의 수명은 따로 없다라는 게 바로 영속성의 특성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속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들은 내가 쓰다 보면 마모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따지자면 여러분 기업 회계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PC를 샀다. PC를 샀는데 이 PC를 몇 년 동안 쓴다? 한 5년 동안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연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를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기업 회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5년 쓴다. 그러면 매년 20만 원씩 가격이 떨어진다. 감가가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토지는 감가가 된다 안 된다? 감가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속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재로서 선호합니다. 왜? 투자재, 다른 물건들은 여러분이 부동산에 다른 것에 투자한다. 가령
뭐 저거 요즘 채소 가격이 올라간다. 채소에 투자한다 그래서 채소가 잔뜩 사다가 창고에다 잠겨놨다가 썩어버리죠. 이런 문제인데 부동산 같은 것은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재로서 선호하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뭐다? 바로 영속성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증성의 특성 얘기를 합니다. 부증성의 특성이다라는 것은 자, 토지의 절대적 면적은 증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부증성의 특성입니다. 자, 토지의 절대적 면적은 증가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전제로 하냐? 지구 자체가 뭐다? 토지다. 전체가 토지다라는 이런 전제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지구 전체가 토지다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학자들은 뭐다? 바다도 뭐다? 토지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란 땅덩어리를 넓힐 수 있다 없다. 지구란 땅덩어리를 넓힐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자, 토지는 근본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 부증성의 특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는 어떤 절대적 면적이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시장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부증성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래요. 뭐 때문에?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땅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바로 지가하고 소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부증성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물론 이런 성질 자체는 용도 변경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만, 자, 물리적인 측면, 지금 물리적 특성이 나있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바로 생산이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시장을 만들고 지가가의 원인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부증성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수요 공급선, 뭐 수요 공급 쪽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어떤 공급량이다라고 봤을 때 부동산의 절대적인 면적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된 부동산의 공급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선이 되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다? 부증성의 특성이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 면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부증성의 특성이 여러 가지 결국 부동산 가격을 불안전하게 하고 가격 올리고 각종 투기가 대상되는,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무슨 특성이다? 부증성의 특성입니다.